모양 피살 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연쇄 범죄나 묻지마 범죄 등의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 현장의 흔적을 분석해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범인과의 심리 싸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 범죄 현장의 분석가, 프로파일러를 만나보자.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등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프로파일러로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미래직업 뜨는 직업에선 범죄를 분석하고 범인과 두뇌 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정현대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청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의 정현대 경장입니다. 네, 이 프로파일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좀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에서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프로파일러,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파일러에 대해 정의 내려주신다면요.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증거물과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종합해서 기존의 행동과학적인 연구, 그다음에 사건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가능한 범인의 유형 혹은 수사 방향, 예상 가능한 범인의 거주지 등을 추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유추해내는 일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길태 사건도 그렇고 강호순 사건도 그렇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범인을 유추했는데 막상 검거하고 보니까 심리 상태나 외적인 모습까지도 딱 들어맞았잖아요.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사건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물리적 증거라든지 심리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지문, 족적 혹은 기물의 파손 상태라든지 피해자의 손상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범인이 뭘 만졌고 어디로 이동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를 범죄 행동의 재구성, 범죄 현장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재구성된 그 행동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그걸 이제 기존의 사건 자료라든지 아니면 연구 결과들을 가져다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가능한 용의자의 이제 범인상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범인상 추정 혹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범죄자들이 어디에 살지 이런 것들을 또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모든 분석 과정들을 거쳐서 얻어진 이제 수사의 방향들을 형사들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수사를 할 경우에 수사 대상이 좀 축소되고 수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막상 범인을 검거하고 난 후에도 범인이 죄를 좀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면담 또 대질 신문을 한다고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서 저희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검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향후의 분석을 위해서 이제 범죄자를 면담해서 그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범인의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관들이랑 그 신문 전략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제 김길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잡혔을 때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본청에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범인이 신문을 하게 되는 그 자백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신 건가요? 김길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그 자신의 이제 마음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압박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인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의 자료 수집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그리고 대질 신문까지 참 다양한 역할을 하신데요. 프로파일러 전문 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은 사회학, 심리학, 혹은 통계학, 경제학, 문화인력 같은 인간 행동을 다루는 모든 학문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임상 심리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신문 쪽에 좀 더 특화되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범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 좀 더 자기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만 알아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사실 형사도 있고 국과수 요원도 있고 과학수사 요원도 있잖아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형사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범인을 찾아다니면서 범인을 검거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어떤 화학적이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이 범인과 일치한다라는 네. 것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제 과학수사 요원들이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과학수사 요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이제 국과수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집된 증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범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어떤 무형의 증거를 다루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